희망에 대하여 쇼펜하우어 1편 사랑을 만드는 지혜 1. 사랑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유일한 것이다. 혹독한 겨울에도 장미꽃을 피우는 힘이 사랑에는 있다. 2. 사랑의 진실은 때로는 멀리 떨어져 있고 때로는 우리 곁에 숨어 있다. 사랑은 항상 새롭고 신선하지만 모든 이에게 그렇게 다가오지는 않는다. 사랑은 세상 어디에나 숨어 있지만 모든 이를 찾아가지는 않는다. 사랑은 치열한 싸움을 통해 얻어야 한다. 서로의 따스한 어깨를 만질 때 비로소 사랑은 그 모습을 드러낸다. 3. 수많은 이들이 사랑에 대해 말하지만 사랑을 실제로 본 사람은 없다. 사랑의 현실성과 자연성을 부정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는 큰 잘못이다.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사랑은 여전히 이 세상에 존재한다. 그래서 모든 시대의 천재 시인과 작가들은 끊임없이 사랑을 묘사해왔다. 사랑이 없다면 예술적 아름다움도 존재할 수 없다. 사랑의 가치는 세상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고 아름답다. 하지만 그 소중한 만큼 사랑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기도 한다. 사랑은 유령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스쳐가는 바람처럼 존재의 느낌만 전할 뿐이다. 보이지 않기에 사람들은 사랑에 목말라 하고 예술가들은 그 모습을 그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사랑이 눈앞에 뚜렷이 드러난다면 과연 그 가치를 지닐까? 실체가 없기에 사랑은 희귀한 보석처럼 세상 어딘가에서 빛난다. 4. 우리의 삶에서 가장 시적이고 아름다운 사파는 사랑이다. 사랑에 빠지면 사람의 행동은 완전히 달라진다.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항상 들뜬 상태가 된다. 이는 사랑이 삶에 대한 의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사랑의 비밀에는 장막이 있어 연인의 사랑을 받는다면 무한한 행복이 올 것이라 믿는다. 5.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엄숙한 주제를 너무 간단히 여긴다. 운명적으로 사랑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며 적극적이기보다 수동적으로 사랑한다. 헌신 없이도 언젠가 사랑이 저절로 올 것이라는 환상을 믿는다. 하지만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사랑은 비극적이고 불행한 삶을 만든다. 사랑은 결코 수동적 기다림 속에서 생성되지 않는다. 사랑은 언제나 능동적이다. 6. 사랑은 미궁 속에서 날개를 펼친다. 그 미궁은 들어가면 다시 나오지 못한다. 사랑은 이성이 아닌 감성의 영역에 속한다. 이성적 사고로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거의 불가능하다. 사랑은 이성이 결정할 수 없는 그 무엇이다. 7. 사랑은 물과 같아서 언제나 목적을 달성한다. 물이 어떤 상황에서도 바다에 도달하듯 사랑은 어떻게든 그 목적을 이룬다. 8. 다른 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받으려 한다면 그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순수하게 사랑하지 않고 사랑받기만 바라는 것은 잘못이다. 시인들은 비극, 희극, 낭만주의, 고전주의,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녀 간의 애정을 공통적으로 다루었다. 사랑은 언제나 서정시의 주제였다. 대부분의 문학작품은 사랑과 정열의 깊이를 다양한 방식과 시각으로 기술한다. 대표적 작품으로는 로미오와 줄리엣, 좁은 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있다. 불멸의 명성을 얻은 작가들이 사랑을 주제로 작품을 쓰는 것은 한순간이라도 사랑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보여준다. 9. 사랑의 불길은 다른 모든 정열을 능가한다. 누구도 사랑에 쏟는 열정보다 더 큰 열정을 다른 일에 쏟지 못한다. 이는 사랑이 사업, 우정, 취미보다 큰 위력을 발휘하는 이유다. 10. 사랑의 힘은 어떤 장애도 물리칠 수 있다. 그 힘은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던지는 용기를 발휘한다. 어떤 이들은 열정과 시간을 바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스스로 생명을 포기한다. 이런 이는 자살이라는 마지막 수단으로 사랑의 실패를 위로받는다. 11. 로미오와 줄리엣, 베르테르, 테스 같은 인물은 소설 속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시대에도 존재한다.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이를 접한다. 사랑을 위해 죽음을 선택한 이들은 조용히 사라진다. 그들의 고뇌는 신문이나 잡지에 남고 죽음은 동사무소에서 신속히 처리된다. 하지만 그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살아남는다.
그들의 갈등과 고통이 불장난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사랑을 위해 외롭게 투쟁한 이들에게는 그 죽음이 구원의 빛이다. 그러나 죽음이 희망의 빛으로 살아남는 경우는 드물다. 12. 서로 사랑하는 것만으로 최고의 행복을 누린다고 믿는 두 사람이 있다. 하지만 사랑으로 행복을 느끼더라도 주위 환경이나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면 사회의 패습을 끊지 못한다. 그들은 굴욕을 달게 받으며 인생을 마감한다. 하지만 죽음은 사랑의 완성이 아니다. 절망 속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죽음은 행복을 포기하는 것이다. 사랑은 행복을 위해 받아들이는 것이다. 13. 사랑은 인류에게 새로운 과제였다. 플라톤은 향연과 파이드로스에서 사랑을 논했지만 신화와 비유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했다. 루소는 불평등 기원론에서 사랑을 언급했으나 오해의 여지가 많았다. 칸트는 미와 숭고한 감정에 대하여에서 사랑을 다루었다. 스피노자는 소박하면서 강렬한 정의를 내렸다. 연애는 외부적 원인이 관념에 안겨주는 쾌락이다. 하지만 사랑을 정확히 정의할 수 있는 이는 없다. 사랑의 가치는 너무 크고 다양해 누구도 완전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 14. 사랑은 예상치 못한 순간 갑자기 우리 내부로 들어온다. 삶이 사랑의 지배를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랑은 형이상학적이고 절대적 요소로 다가온다. 특히 연인들의 사랑은 이성적 요소를 많이 포함한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18년 일찍 태어났다면 지금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연인들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지 않다. 15. 남녀의 사랑은 성적 본능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성욕은 자기 보존 본능과 함께 가장 강렬히 작용하는 본능이다. 성욕은 모든 행위를 가장 활동적으로 만든다. 청춘기의 성욕은 거의 모든 이의 정력과 열정을 자극한다. 성욕의 영향은 인생의 목표를 성욕 만족으로 정할 정도다. 16. 어떤 일에 열중하던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그 일을 쉽게 포기한다. 사랑은 세상을 보는 지혜에 혼란을 가져오고 시끄러운 사건을 일으킨다. 사랑은 친구 간의 의리와 우정을 배반하게 하고 맹세도 보잘것없게 만든다. 견고한 사슬도 끊어진다. 사랑은 수많은 일을 희생시키고 생명, 건강, 재산, 지위, 행복을 한순간에 빼앗는다. 정직한 일을 거짓말쟁이로 충신을 반역자로 바꾼다. 17. 사랑의 힘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 큰 힘 때문에 사랑은 가장 의미 있고 아름다운 것이다. 하지만 사랑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거나 삶의 중요한 지혜와 의지를 꺾는다. 사랑을 얻는 대신 소중한 것을 잃기도 한다. 18. 사랑의 가치는 진지하고 열렬한 태도에서 비롯된다. 모든 연애 사건의 궁극적 목적은 자기 존재의 회복이다. 비극이든 희극이든 사랑은 가장 엄숙하고 신중한 목적이다. 존재가 달린 일이기에 사랑에 열중할 수밖에 없다. 사랑과 성욕은 밀접하다. 사랑하는 이들은 다음 세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사랑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다. 이는 신이 인간에게 내린 가혹한 형벌이자 축복이다. 불행한 삶을 견디게 하는 두 가지 길을 신이 주었다. 사랑의 방식과 정열의 정도에 따라 후손을 만든다. 19. 모든 연애 사건은 인류 생존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다. 사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별종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현재는 과거 세대의 사랑에 의존하고 미래는 우리의 사랑에 의존한다. 20. 삶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고통과 불행으로 가득한 삶을 견디게 하는 근원적 힘은 사랑이다. 사랑은 세상을 지탱하게 하는 힘이었다. 인간에게 용기와 무한한 힘을 주었으며 과거부터 미래까지 삶을 지배한다. 지금 당신의 삶을 견디게 하는 것도 누군가에 대한 사랑 아닌가? 21. 모든 사건의 해결책은 우리 손에 달려 있다. 사랑을 보상받지 못한 이는 상대를 육체적으로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욕망을 품는다. 결혼, 물질적 강압, 폭력적 강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남녀 간 사랑의 최종 목적은 후손을 낳는 것이고 이를 위한 전제는 육체적 접촉이다. 다른 모든 일은 부수적이다. 고결한 연인들이 이를 반박할 수 있지만 이는 사랑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탓이다. 후손에 대한 생각은 연인들의 꿈보다 중요하다. 22.
개성은 나만의 독특한 성격이다. 그 기원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사랑의 힘은 이를 쉽게 해결한다. 사랑은 다른 개성을 가진 두 사람을 끌어당긴다. 정열은 잠재적으로 숨어 있다가 외부로 드러날 때 사랑에 빠진다. 생명의 시발점은 연인이 사랑을 속삭이는 순간이다. 사랑 속에서 잉태된 생명의 성격은 두 사람의 정열에 따라 독특하게 발현된다. 23. 가장 큰 행복은 사랑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다. 24. 강렬한 사랑은 두 사람의 사랑 기준이 일치하는 순간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상형이 완벽히 일치하는 경우는 드물다. 남자는 자신에게 부족한 특질을 가진 여자를 선택하고 여자도 마찬가지다. 사랑의 신비는 여기에 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부족함을 채워 완벽해지려 한다. 그 욕구는 사랑할 때 뚜렷이 드러난다. 부족한 특질을 가진 이를 본능적으로 찾는다. 하지만 이성적으로 이상형이라 생각했던 이를 만나도 정열적으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다. 이는 이성과 감정이 불일치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이성보다 감정이 이끈다. 25. 정열적인 사랑의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다. 이는 가장 완전한 사랑이다. 위대한 시인의 작품 속 정열적 사랑은 감동을 준다. 하지만 훌륭한 몸과 마음을 가진 두 사람이 어울리는 감정과 성격으로 서로 이해하고 아낀다고 해도 정열적 사랑은 일어나기 어렵다.